혹시 추구미라는 말 그리고 도달 가능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추구미 또 도달 가능미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추구미는 이상적으로 그리는 나의 아름다움, 또 도달 가능미는 오늘 내가 실현할 수 있는 모습을 뜻한다고 합니다. 두 단어 언뜻 보면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말들은 아닌가 싶은데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목적 없는 목적성이다. 아름다움은 어떤 기능이나 쓰임을 넘어서 그 자체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추구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그 추구의 과정에서 이미 우리 마음은 아름다워질지도 모르니까요. 자,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추구미가 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걸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는 도달 가능미의 순간들이 조용히 쌓여가기를 바라봅니다. 자, 늘 한결같은 목소리로 외칠게요.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저는 주디 정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도 6시 45분에 어김없이 업로딩이 되고 있는데요. 합정동의 테디베어 태 감독님이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보니까 절반을 훌쩍 넘어섰어요. 예, 절반이라고 했을 때 니네 뭐 어떤 딱 명확한 그게 있었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저희는 일단 마음속으로 100개는 채워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훌쩍 반환점을 돌아서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00개 이후에 안 하려고? 이게 아니라 일단은 조금씩 목표를 그야말로 도달 가능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또 이제 뭐 구독자 수도 그야말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덕분이고요. 많이들 또 봐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네,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추구미라는 말이 요즘에 진짜 많이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추구미와 도달 가능미를 이렇게 좀 시쳇말로 쓰이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추구미는 그래 추구는 하지만 나는 도달하기 어려워. 약간 그런 또 마음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니요. 칸트가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움은 목적 없는 목적성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나 쓰임을 넘어서 그냥 그 자체로 마음을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의 추구미 역시 추구미를 추구한다는 것 그 자체에서 뭔가 그 과정에서 우리의 아름다움은 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께 궁금하네요. 여러분이 추구하시는 추구미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자,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제가 요즘에 추구하는 추구미 가운데 하나는 이분처럼 글을 쓰고 싶다라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그 작가님의 책을 한 권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클라라와 태양에서 AI 로봇인 클라라는 말한다. 인간에게 특별한 영혼 같은 건 없다고. 그래서 조 씨에게 클라라가 흉내낼 수 없는 건 없었다. 그러나 클라라는 조 씨와 똑같이 행동할 수 있음에도 조 씨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조 씨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 씨는 대체될 수 없다. 특별한 건 조 씨를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지나간 시간, 그 시간으로 만들어진 대체 불가능한 그 삶 속에 있다. 즉 조 씨를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야말로 대체 불가능하다. 그렇게 삶은 마음을 만든다. 애초부터 영원 불변하는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다기보다는 삶 속에서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그 사람을 소중히 하는 바로 그 마음을 만들게 된다. 우리는 이 마음을 잃을 수 없다.
AI 시대는 우리가 바로 이 삶의 본질을 정확하게 바라보도록 만든다. 우리 인간은 서로의 시간을 빼앗아서 서로의 삶을 만들며 서로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 인간은 사실 그런 방식으로만 진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 우리는 누구나 대체 불가능한 삶을 산다. 이 삶은 AI나 아인슈타인, 다른 직원으로 대체 가능한 것이 아니다. AI 시대의 존재와 삶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모든 것을 새로 짜야 한다. 새로운 판이 열렸다. 여기에서 우리는 삶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강요받는다. 비로소 진짜 삶을 생각해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네,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오늘 이 시간에 읽어드린 책은 제가 바로 글 쓰는 데 있어서 추구미를 갖게 된 우리 정지우 작가의 최근작, 마루모 문고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한데요. AI 글쓰기 저작권이라는 책에서 한 꼭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소제목이 이러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의 방식. 네. 이 정지우 작가가 글쓰기를 꾸준히 해오고 있고 다양하게 다작을 했고 또 변호사이기도 해서 저작권과 관련된 실용적인 이야기도 좀 뒤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실용적으로 담고 있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근데 처음에 이 세 꼭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을 때 첫 번째 꼭지에 해당하는 도대체 AI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변혁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지우 작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책을 받아들자마자 냉큼 그 자리에서 읽었는데 그렇게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니었어요. 하나같이 다 밑줄 그으면서 읽고 싶어졌습니다. 보시겠어요? 이렇게 포스트잇 여러 군데 붙여져 있는 거. 읽으면서 저의 생각도 좀 정리를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관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AI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야말로 인간을 어떤 기능적인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어떤 쓸모에 너무 가둬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그걸 지금 AI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설계된 욕망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 조작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가 삶 자체에 그리고 존재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AI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지점에서 이 책에서 좀 많은 해답 혹은 생각할 거리를 얻어갔는데 이런 문장에도 줄을 딱 쳐놨네요. 이 AI 시대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도 바로 그 생각하는 나라는 최후의 존재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우리가 그동안 우리 삶 자체를 어떤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 어떤 쓸모를 가져야 될지에 집중을 했었다면 AI 시대에는 그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살아있다라는 것 그 자체, 그리고 삶 자체, 그리고 우리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시금 그야말로 들여다봐야 한다. 그야말로 동굴 안쪽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라톤에서의 그 동굴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동굴 안쪽이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이라면 이제는 그 바깥은 내가 맨몸으로 부딪혀서 만들어가야 할 삶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야말로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자라는 굉장히 큰 화두를 이렇게 얄팍하게 담아냈는데 진짜 이 글에서 이 책에서 제가 버릴 문장을 하나도 못 발견한 거 있죠. 대단했습니다.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제가 앞서 오늘 뭐 추구미, 도달 가능미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어찌 보면 오늘 나오실 이분과 제가 추구하는 미가 어느 정도 좀 결이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MBC의 주말 데스크의 앵커로서 여러분들도 얼굴이 익숙하실 텐데요. 김경호 기자를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우 제가 영광이죠. 저희 네. 라라 유, 그러니까 네. 제가 TBS FM에서 하던 네. 그 방송의 유튜브 버전으로 네. 4월 1일부터 매일 네. 업로딩을 하고 있는데 꼭 모시고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나라를 저도 즐겨 들었고 네네네. 참 저는 나라는 다른 음. 방송하고 다른 점이 참 감동이 있는 곳이다. 맞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DJ와 또 이렇게 청취자들과 네. 또 그 함께 해온 그 세월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 세월 또 그 이후 그 이후의 과정을 또 제가 알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감동이 있는 곳에 저를 불러주셔서 좋아라.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얼굴 보시면 네. 익숙하게 아실 것 같아서 우리 김경호 네. 기자님이 지금 네. 주말에 뉴스데스크. 네, 주말 뉴스데스크를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언제 쉬어요? 주말에 일하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뉴스를 진행하기 늘 때문에 일하니까. 예. 근데 평일에도 또 일을 해야 되거든요. 뉴스가 기자로서. 없지 않으니까. 네, 또 기자로서 또 일을 그렇지, 해야 그렇지.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평일에 그때 봐서 이제 하루나 이틀을 쉴 수 있을 때. 예, 평일에 이제 쉬고 있어요. 그렇구나. 예, 고정돼 있진 않고. 예. 그 시간을 또 이렇게 할애해서 저희 라라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일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피곤하진 않으시죠? 아유, 괜찮습니다. 네. 저희 그래도 궁금하실 분들 계시니까 네. 이렇게 저희가 좀 네. 소박하지만 네. 있을 건 다 있고 네. 그리고 카메라도 꽤 네. 고급 그래 사양의, 보여요. 네, 그쵸? 네. 엄청 만족하실 거예요. 네. 되게 뽀샤시하게 예쁘게 우리 합정동의 테디베어 네. 태 감독님께서 네. 준비해 주실 테니까 네. 원샷 단독으로 드릴게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조카메라 보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MBC 주말 뉴스데스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책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듣기 수업이라는 책을 낸 김경호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주말 데스크 보시는 분들은 네. 잘 뉴스 데스크 보시는 분들은 김경호 기자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김경호 기자를 알게 된 게 저희가 사랑하는 또 우리 네. 신지영 교수님, 네. 우리 공통으로 네, 사랑하는 네. 신지영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면서 네. 정하나가 알아두면 너무 좋은 사람이 있고 네. 니과야 이러면서 소개해 주셨고 딱 보고 알았죠. 내 과구나. 우리 과다. 그리고 네. 또 책을 내신 게 전작은 또 한 번에 네.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네. 굉장히 자기 고백이 충실한 네. 그런 책을 보면서도 전 굉장히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듣기 수업을 네. 딱 내고서 그 책을 보고선 또 제가 반했죠. 아유, 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고민했던 부분을 진짜 또 섬세하게 잘 긁어주셨다. 네. 가려웠던 부분을 또 예. 긁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앉은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책을 읽고 네. 요즘도 가끔 이렇게 밑줄 쳐둔 곳 다시 보면서 네. 또 저는 요즘에 이제 퇴사하고 나서는 네. 이제 밥벌이를 위해 그리고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네. 이제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김 기자님 책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책을 한번 네. 읽어보셔라. 네. 의외로 네. 그렇게 막 경영 일선에 계시는 분들께서 책이랑 거리가 멋이더라고요. 바쁘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 편식이 심하세요. 책을 읽는 데 있어서 그럴 수 책을 있겠네요.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네. 경영 서적 네. 뭐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자기 개발 서적 네. 그리고 이제는 지금의 어떤 현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고 진단하는 그런 책들은 굉장히 열심히 읽으시는데 우리가 좀 귀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책들은 멀리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럼 네. 하다못해 문학책도 안 읽으신 지 오래됐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소설 뭐 이런 네. 것들도 안 읽으신 지 너무 오래됐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소설의 무용함 약간 이런 게 느껴지신다면 그 가교가 될 만한 책들로 이런 책을 읽어보시라 권하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또 이 책이에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진짜요. 정말 잘 쓰셨고 잘 네. 써주셨고 네. 어떻게 이 책을 담아내게 되신 거죠? 제가 이제 사실 우리가 말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래서 선배님께서도 말을 잘한다는 잘하는 것. 것에 네. 대해서 좋은 책을 내주셨잖아요. 음. 그래서 저도 그 말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해봤고 또 이제 서점에 가면 이 말을 잘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관련된 책들도 책들이 많으니까. 예, 한 번쯤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들이 꼭 빼먹지 않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한다. 그렇죠. 이 얘기를 꼭 빼놓지 않고 네.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만큼 잘 듣는 게 중요한데 잘 듣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듣는 건지 맞아요. 그거를 좀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잘 없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잘 듣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갖고 그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쓰게 됐습니다. 예. 그게 저는 진짜 유효했던 게 사실 저 말을 잘한다는 것을 쓰면서도 그때 이제는 듣는 것에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쵸. 예. 그 언급을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듣기 수업을 보면서 진짜 또 김경호 기자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예. 이걸 또 잘 풀어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단락 혹은 뭐 한 패러그래프에서 담으려고 했던 걸 책 한 권에 오롯이 담아내면서 야, 이분 또 이렇게 내공을 드러내네. 약간 이런 네네.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그럼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네. 제가 제목을 좀 파헤치는 걸 좋아하는데요. 네네. 진짜 어른이 되기 네. 위한은 왜 들어갔어요? 이건 네. 그러니까 이 책을 내니까 네, 네. 좀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어떤 네.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 음. 그럼 진짜 어른이란 건 뭡니까? 이런 질문. 맞아요. 예. 맞아요. 사실 제가 감히 네. 진짜 어른이 어떤 거다라고 음. 제가 말할 그런 계제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어른이라면 어떤 사람이 진짜 어른일까 생각했을 때 진짜 어른이라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듣는 것, 잘 듣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 아닐까. 예, 이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왜 또 입은 닫고 귀를 열어라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그렇죠. 지갑과 함께 귀를 열어라. 귀를 열어라. 예, 그 얘기를 하는데 음.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잘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듣기 수업이다라는 이 제목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그래서 뭐 듣기에 대한 이야기 네. 더하기 앞에 이제 진짜 어른이 네. 되기 위한이 딱 들어가니까 네. 약간의 어떤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인생 철학서, 네. 인생 지침서 같은 딱 느낌이 돼서 예. 더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듣는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진짜 어른스럽게 좀 살려면 진짜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치. 게 결국은 책의 주제가 아닐까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그러니까 진짜 어른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잘 듣는 사람은 자신의 눈빛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그 표현에서 네. 제가 진짜 우와 김경호 기자 이거 뭐야 예. 그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눈빛으로 어떻게 연결이 됐나요? 제가 이 잘 듣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은 이제 하나 제가 인쇄해온 게 있어요. 네. 왜냐면 이걸 묻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면 한자로 들을 청자. 들을 한번 청자를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저희 인쇄해왔는데 구독자들께? 이렇게 잘 보이실까요? 네, 보이실 것 아마 같아요. 보이실 거예요. 이게 예, 한자로 들을 청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청하다 할 때 그치. 청각 할 때 네. 그 청자인데 네. 이게 보면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이 한자를 분석한 거예요. 귀 이자가 붙어 있어요. 네, 보면 이 들을 청자 안에 귀 이자가 들어있고 눈목자가 들어있고 마음 심자가 들어있거든요. 그렇네요. 이게 이 한자 안에 잘 듣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게 이 한자 한 글자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귀와 눈과 마음이 합해져야 나오는 게 잘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눈빛에 예. 방점을 찍으셨군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음, 이 우리가 잘 들으려면 음, 잘 듣지 못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음. 사실은 이제 듣기만 하는 게 잘 듣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귀만 활용하는 거.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말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잘 듣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는 이유가 맞아요. 사람이 듣는 건 누구나 듣는 거 아니야? 들리는 거 아니야? 들리면 예, 다 예. 듣는 거지 뭐. 그치. 그게 뭐 예, 잘 듣는 예. 사람이 잘 예. 못 듣는 사람이 있어? 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우리가 들리는 말을 음. 이 말 그대로만 이해를 하면 그게 결코 잘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일을 한다 그랬을 때 팀원이 뭐 고생을 해요. 그럼 팀장이 뭐 괜찮아? 뭐 힘들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거기서 팀원이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팀장이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이건 잘 듣는 게 아니죠. 그냥 소리만 들은 거죠. 그렇죠. 소리만 들은 거죠. 의미나 생각까지 간 건 아니죠. 예. 네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분이 제대로 그 팀원의 말을 들으려면 잘 들으려면 잘 보고 그의 눈빛까지 보고 그렇죠.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과 모습을 잘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야 비로소 잘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거지. 말 잘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맞아요. 잘 듣는 게.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게 그냥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걸 그렇죠.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김경호 기자님은 네. 기자로서 어찌 보면 듣는 훈련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직업적인 그렇죠. 특성상. 그렇죠. 어. 예. 그러니까 어떤 훈련들 혹은 어떤 일례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기자를 계속 해왔고 제가 음. 기자를 20년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앵커를 네. 했고 하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뉴스를 보면 뉴스에 방송 기자가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고 또 앵커도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말을 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이 훨씬 길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취재에서 그렇지. 그렇죠. 오. 결국은 기자가 이게 좋은 기사를 쓰려면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잘 듣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거기서 핵심을 잘 파악하고 거기서 꼭 필요한 질문을 던져서 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자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듣는 직업인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또 앵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DJ도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결국 이렇게 잘 내가 말을 하려면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제가 뉴스 진행할 때 보면 이제 패널들이 있거든요. 그럼 패널들이 얘기를 했을 때 이걸 그냥 예를 들어 잘 듣지 않는 앵커라면 이제 준비된 질문이 있죠. 그러면 이제 패널이 출연자가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하건 말건 준비된 질문만 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있죠, 가끔. 누구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잘 진행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럼요. 예. 잘 들으려면, 잘 진행하려면 이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때 따라서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질지,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 방향을 내가 어느 쪽으로 끌어갈지 이거를 잘 끌어가야 이제 뉴스를 잘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방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앵커나 DJ도 마찬가지로 잘 듣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듣는 것의 중요성을 더 절실히 일찌감치 더. 예. 근데 저는 우리는 이게 너무 일상적이고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퇴사하고 나서 겪었던 네. 여러 가지 편견 중에 하나가 네. 방송은 다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렇죠. 대본이 때문에 대본대로 하는 거 아니야? 대본대로 하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있긴 있죠. 근데 틀이 있을 뿐이죠. 그건 기본 틀이 있을 뿐. 그렇죠. 예. 틀을 구성하는 거고 예. 그거 이제 같이 스태프들이랑 예. 같이 일을 하는 예. 거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주어진 거에서 그 위에 노는 건 우리지. 거기서 우리가 끌어내는 거죠. 그렇죠. 끌어내고 방향을 네.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예.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거 그냥 읽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아니 누가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큰일이네. 깜짝 놀라서 네.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왜 그런 편견에 네. 우리가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여러분 저희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뉴스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사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짜 공부하고 사전 지식을 그럼요. 통해서 또 예. 현장 가기 전에는 네. 가기 전대로 가서는 또 그분의 그럼요. 이야기 충분히 듣고 예. 갔다 와서는 또 정돈해서 예. 이게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잘 가서 닿을 수 있을지 매만지고 가다듬고 하는 게 저희 직업이에요. 그게 더 많은 일이죠, 사실. 그렇죠. 누가 예. 써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자, 그래서 듣기 수업에서 보면 이제 뭐 다양한 취재 현장에서 네. 이제 김 기자님이 했던 것들 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 구독자들께서 네.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자라는 네.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어떤 얘기들이 담겨 있을까 좀 궁금하실 것도 같은데 예. 저는 그런 김 기자님이 잘 듣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네.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네. 인상 깊은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느 게 특히 그러니까 그 인상 깊으셨나요? 후배와의 이야기를 잘 네. 듣기 위해서 아. 후배가 하는 일을 한번 직접 네. 경험해 보는 팀장의 네. 모습 이런 걸 예. 이거는 네네네. 굉장한 리더십이거든요. 아, 그게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말에는 네. 앵커를 하고 있고 네네네. 주중에는 네. 제가 보도국 팀장 그러니까요. 기자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팀장님들 많이 만나거든요. 예. 다양한 공간에서. 또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팀장이죠. 그렇죠. 어찌 보면 중간 예. 관리자들. 네네. 많은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오게 네. 하는 사람들이 팀장들이잖아요. 맞아요. 부장들. 그렇죠. 예. 부장들. 부장들까지 예. 부장님들. 예, 부장님들.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기자로 있다가 이제 첫 팀장을 맡은 거예요. 네. 첫 팀장을 맡아서 팀원들하고 일을 해보니까 음. 제가 저희 팀이 그게 팀원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몇 명 안 되는데 네. 굉장히 놀라운 걸 알았어요. 어떤 거요? 이게 어쨌든 이제 저는 팀장으로서 이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성과를 내려면 팀원 한 명 한 명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일에 있어서 의욕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들어야. 그렇죠. 이때 어떤 예. 뭔가 성과를 내는 거는 2차적인 거고 예. 그걸 하기 위한 열의가 생겨야 그쵸. 되는데 예. 그걸로 좀 고심을 예. 하셨었군요. 그걸 이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끌어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팀장을 하면서 느낀 게 저희가 팀장이 4명, 팀원이 4명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4명밖에 안 되는데 네. 이 4명 한 명 한 명의 열정을 끌어내는 그 방법이 어허. 다 달라요. 달라야죠. 그러니까 4명이면 4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그렇죠. 각각의 그렇죠. 맞춤이. 예. 예, 예. 만약에 팀원이 10명이라면 네. 10가지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너무나 다 개성이 다르잖아요. 그 정말 제가 그래서 팀장님들 예. 완전히 존경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거를 이렇게 다 개성이 다른데 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렇지. 그 팀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들으려 하지 않는 거지. 그쵸. 그렇게 되면. 네. 예. 그럼 결국 이제 그 한 명 한 명 팀원이 어떤 개성을 갖고 있는지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요즘 우울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네.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잘 듣는 게 갑자기 팀원 불러서 뭐 기자 요즘 기자 뭐 괜찮아?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딱 아시네요. 괜찮아? 그러면은 뭐래 괜찮아요 이러고 말지. 많이 겪어보셨나 봐요. 겪었습니다. 네. 요즘 뭐 힘든 거 없고 누가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 내가 그리고 힘든 예. 거 얘기한다고 해도 예. 들어줄 것 같지 않은 그렇죠. 태도로. 예. 그리고 예. 그걸로 해서 뭔가 바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딱 예. 드는 순간 말 안 하지. 안 입만 하죠. 아프지. 예. 해봤자 예. 뭐 이렇게 들을 거란 기대도 안 그럼, 들고. 그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한 명 한 명에게서 그런 이제 마음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예.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좀 듣는 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떤 지금 제가 머릿속에 남아 있는 그건 그 친구가 하는 일을 한번 내가 직접 해봤다. 그렇죠. 그 에피소드가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팀장 바로 밑에 데스크라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데스크를 처음 맡았는데 이제 기자들이 현장을 나가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기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회팀이었거든요. 사회팀은 사건 사고가 많아서 이제 제일 힘든 팀이에요. 보통 이제 기자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렇죠. 사회팀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가서
현장에서 취재를 해온 기자가 기사를 써서 이제 오면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데스킹을 고치면서 본다고 데스킹을 하죠. 본다고 예, 하잖아요. 그런데 고민이 있으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현장에서 바로 나한테 상의를 해주면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해결이 되는데 그때는 상의를 하지 않고 질문을 하지 않고 취재를 다 끝나고 와서 기사를 다 끝나고 그냥 기사를 보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렇게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려고 해도 그래서 왜 그럴까? 그거는 김경호 예. 기자 생각 아니었을까? 그쪽에서는 저기 경호 선배한테 얘기하면 혼날 것 같고 뭐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기자들이 처음에 일을 하면 이제 선배한테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내보이고 싶지 않은. 이게 좀 내가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 부족한 걸 드러내는 게 약간 좀 힘들죠.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게 처음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뭔가 몰랐을 때 뭔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거를 내가 선배에게 얘기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그러니까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얘기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안 되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오늘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취재를 나갔어요. 취재 나가고 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오늘 무슨 취재를 나갔으면 지금 이 시간쯤엔 뭘 하고 있겠구나. 이 시간쯤엔 어디로 이동했겠구나. 어디에서 어떤 현장에 가서 뭘 취재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그 친구랑 한마디로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같은 시간을 내가 보낸다. 그 친구와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호흡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딱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있는 거야. 이 친구가 지금쯤 어떤 그쵸. 고민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어떤 문제에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겠구나. 아하.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혹시 어려운 거 없어? 너 지금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아? 라고 하면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지? 그치. 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그 문장이었어요. 맞아요. 그 에피소드구나. 맞다. 저는 그거를 머릿속에 지금 책을 읽은 지 좀 시간이 오래돼서 김 기자님이 그거를 다 따라서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그의 입장이 돼서 돌려본 거군요. 그렇죠. 내가 함께 숨을 쉰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안에 있지만 그 친구가 지금쯤 뭘 하고 있겠구나. 맞아요. 뭘 하고 있겠구나 보면 이제 그 일을 나도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처음 나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제가 먼저 전화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다 그러면 들을 수 있었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가 와 이분 대단한데 내공이 대단한데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듣는다고 했을 때 그 현장에서의 어떤 청각으로 생각되는 어떤 감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듣기는 그 사람의 존재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 자체에 대한 인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좋게 해석을 또 아니, 해몽을 잘해주시네요. 꿈보다 해몽인가요? 아니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저는 그걸 읽어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잘 듣기 위해서 몸으로 행동으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구나라는 걸 전 거기서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들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귀에 들리는 게 다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 듣는 것과 들리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Hear? 이제 영어 Hear, listen이 다른 것처럼. 야, 그랬군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그 이후에 뭐 또 좀 상의를 좀 더 잘하게 되었나요? 그렇죠. 이게 한 번 얘기하기가 힘들지. 어려운 거지, 맞아. 선배랑도 한 번 내가 입이 트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편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누구나 겪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그걸 또 먼저 알아보고 먼저 전화해서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있지 이렇게 물어봐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거는 내 부족함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구나. 용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했네. 너무 멋있다.
저는 그런 선배는 못 되셨던 것 같아요. 아, 갑자기 근데, 자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네. 이게 모두에게 항상 다 통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각자에 맞는 그게 네네. 또 있으니까. 네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네. 그런 구체성을 가지고 듣기에 대해서 진짜 조목조목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나가신 책을 쓰셔서 저는 정말 이 책이 소중했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김경호 기자님, 제가 이제 김경호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가수셨나? 그 얘기를 제가 그러니까 엄청 너무 많이 들었는데 들어서, 이게 예.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네. 이제는 반가워요? 네.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지 20대. 아, 그렇지. 김경호 기자를 잘 모를 수 있으니, 김경호 씨를 잘 모를 수 있으니. 예, 우리 또래는 이제 다 알지. 다 알잖아요. 그럼요. 예. 이 하이 텐션의 이 고음을 그러니까요. 지니시는. 자, 김경호 기자였습니다. 김경호 가수 아니셨고요. 네. 김경호 기자와 함께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듣기 수업이라는 책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은 정독해 주시길 바라볼게요. 정독. 그야말로 정독. 여기서의 정독이라 함은 물론 굉장히 쉽게 잘 쓰셔서 후루룩 읽힙니다만, 이걸 왜 우리 모든 게 그렇잖아요. 아는 것과 하는 건 정말 천지 차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네. 말하기도 마찬가지지만 듣기도 이러면 잘 듣는다고? 알겠어. 이러는 것과 이걸 하기 위해서 김 기자님이 어떤 애를 썼는지 같이 나도 한번 따라 해보는 거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꼭 한번 정독하시고 활용해 보시고 잘 훈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모셔보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좀 더 궁금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김경호 기자님, 근데 저희 오시면 네. 항상 약간 네. 어떤 분들은 좀 낯간지러워 하시기도 하는데, 아, 네, 뭔가요? 라라 유의 마지막 멘트는 네. 정말 온 마음을 담아서 네. 오늘 하루도 네. 잘 풀리실 거라는 네. 그 이야기를 네. 구독자들께 남기면서 네.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 MBC의 뉴스데스크, 저보다 또 크게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우리 김경호 앵커께서 네. 그 말씀을 네. 요 카메라, 저쪽 카메라를 보시면서 저와 저쪽으로요? 함께 네.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는 제가 선창할게요. 네. 잘 풀리실 거예요를 같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소리 좋으시죠?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풀리실 거예요. 겁니다. 분명히. 야, 역시 앵커. 라디오를 켜라. 청현주입니다.